네,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아노바 중에서 세 번째 분석 방법인 투웨이 아노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가 하나였죠. 그 집단을 구분하는 집단이 수가 2개, 3개 이상인 것을 본 것인지 실제로는 그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는 하나였습니다. 성별 또는 우리가 매장 구분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가 2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즉 투입되는 변수가 2가지가 있을 때, 즉 고려해야 될 변수가 2가지가 있을 때 과연 이 2가지 변수에 따라서 어떤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때 쓰는 게 투웨이 아노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 회사의 치킨 맛을 결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맛있는 치킨을 이제 연구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치킨을 맛에 결정하는 방법이 실제로 보면 온도와 시간 2가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실험을 위해서 온도를 1000도하고 1500도로 튀겼을 때의 차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10분과 20분으로 해서 또 튀겼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온도하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즉 온도를 1000도로 튀겼을 때는 10분 튀겼을 때와 20분 튀겼을 때 어느 게 더 맛있는지, 그리고 1500도를 튀겼을 때는 10분 튀겼을 때와 20분 튀겼을 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온도하고 시간은 서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온도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시간도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건지, 과연 이 2가지 온도화와 시간이라는 변수 간에는 어떠한 연관성은 있는 건지, 이거를 보는 게 우리가 투웨이 아노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가 상호작용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무가설을 보시면 이때 보시면 이 2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여기서 이 2가지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게 투웨이 아노바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귀무가설을 보시면 튀기는 온도와 시간 사이에는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확률값을 구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 상호작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균 반응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걸 하게 되는데요. 자,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즉 A1일 때도 B1이 높죠. A2일 때도 B1이 높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B1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B1을 선택하시면 되고, 자, A1일 때 값과 A2일 때 값도 보면 A2일 때 값이 이 2가지가 다 높기 때문에 A2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A1, B1을 동시에 놓고 고려를 안 해도 B1, B2를 고려했을 때 B1을 선택하게끔 나오고 A2, A2를 가지고 분석해도 A2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2가지를 동시에 놓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따로따로 분석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틀려지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놓고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을 놓고서 보시면 A1일 때는 B1, B2 중에 B2가 더 높게 나오죠. 그 다음에 A2일 때는 B1이 더 높게 나오죠. 즉 앞에 거랑은 틀리게 A1과 A2일 때 서로 선택하는 옵션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수치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때 값이 표현이 되는 거죠. 상호작용 효과가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왼쪽에 보시면 A1일 때는 두 집단이 값이 동질하죠. 근데 A2일 때는 B2는 A1일 때와 A2일 때 상관이 없지만 차이가 없지만 B2일 때는 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이 어디서 나오냐면 투웨이 리피티드 아노바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실험을 할 때 A1, A2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 집단이라고 했을 경우에 보시면 A1의 실험 집단과 A1과 A2를 시점이라고 봤을 때는 참여 전과 참여 후일 때, 실제로 보시면은 참여 전일 때 실험 집단과 비실험 집단의 차이가 없었는데 동질해야 되죠. 만약에 실험할 때부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는 실험할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참여 전에는 두 집단 간에는 서로 동질하다, 즉 값이 동질하다라고 봤는데 참여 후에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B1 즉 참여 실험 그룹이 월등히 실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높게 나타냈을 때는 이만큼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의 효과가 뭐냐? 바로 실험 효과라는 거죠. 이 실험 효과가 증명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노바 분석처럼 똑같이 우리가 집단을 우리가 분석하게 되는데 집단을 두 개로 쪼개서 여기서 모집단을 이렇게 정해서 이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노바 테이블처럼 주효과 A의 주효과 B의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온도와 시간간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1000도일 때 10분, 1000도일 때 20분 튀겼을 때와 1500도일 때 10분 튀기고 1500도일 때 20분 튀겼을 때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10분 튀겼을 때도 90점이죠. 20분 튀겼을 때도 90점입니다. 그래서 10분 튀겼을 때와 20분 튀겼을 때 차이가 없게 나오죠. 온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T테스트를 하게 되면 둘 다 차이가 없게 나옵니다. 아무거나 튀겨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앞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검증해 줄 때 바로 이렇게 요인 분석표가 분석 분석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상호작용 효과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A의 주요 효과는 뭐냐? T테스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A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시점에 따라서 B 온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아니고 얘를 가지고 해석해 주게 되는 거죠. 우리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을 하시고요. 우리 경영통계 데이터에서 7.3 2A TWA 2A 아노바라는 부분을 선택해서 오픈을 하겠습니다. 오픈을 하시면 실제로 변수값에 보시면 시간을 우리가 10분과 20분으로 튀겼을 때 값이 나와 있죠. 자, 오케이 하시고 1000도 튀겼을 때와 1500도 튀겼을 때, 즉 A는 시간이라는 구분을 통해서 10분, 20분 튀겼을 때와 온도를 이용해서 1000도, 2000도 튀겼을 때 값을 가지고 통닭의 맛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제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A 리피티드 2A 아노바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따로따로 T테스트를 돌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alyze, Compare Means에서 Independent Sample T테스트를 누르고요. 시간과 온도, 통닭 맛을 집어넣고 시간을 그룹핑 베리어블로 넣고요. Define 그룹에서 1번, 2번 Continue 해주고 그냥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즉 10분 튀겼을 때 평균이 90점이고요. 20분 튀겼을 때도 평균이 90점입니다. 따라서 두 집단 간에 시점 간에 10분과 20분 튀겼을 때 10분 튀겼을 때와 20분 튀겼을 때 통닭 맛은 차이가 없냐? 라고 물어봤을 때 확률이 50%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는, 즉 10분 튀겼을 때와 20분 튀겼을 때는 통닭의 맛의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Compare Means에서 똑같이 온도를 가지고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온도 부분도 집어넣고요. 온도를 1과 2로 넣었을 때 똑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000도 튀겼을 때도 90점, 1500 튀겼을 때도 89점이 되겠죠. 따라서 두 집단의 차이가 없다. 즉 온도도 1000도 튀겼을 때와 2000도, 1500도 튀겼을 때 맛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따로 분석하게 되면 온도에 따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10분 튀기든 20분 튀기든 상관없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도 1000도 튀겼을 때와 1500 튀겼을 때 차이가 없다. 따라서 1000도 튀기나 1500 튀기나 맛의 차이는 없다. 결론적으로 온도나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닭의 맛은 1000도와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서로 크로스되는, 즉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두 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2A 아노바라는 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nalyze, General Linear 모델로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Repeated Measured라는 걸 Univariate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닭 맛을 Dependent Variable로 집어넣으시고요. 시간과 온도를
픽스드 팩터로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우리 그 평균 프로파일이라는 그림으로 그렸듯이 이걸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플러스로 들어가시고요. x1을 시점을 우리가 호리조널 엑시스로 놓고요. 온도를 세퍼레이트 라인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x1과 x2를 에디드 시켜서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그려보겠다라는 겁니다. 컨티뉴어스 하시고요. 옵션으로 들어가시고 옵션에서 이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x1과 x2 그 다음에 x1과 x2의 상호작용 효과까지 집어넣으시고요. Compare Main Effect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LSD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Descriptive Statistics 있죠? 요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tinue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0분 시간을 튀겼을 때 10분 튀겼을 때 30개 20분 튀겼을 때도 30개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개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t-테스트 했던 것처럼 10분 튀겼을 때 90점, 20분 튀겼을 때도 90점이지만 실제로 10분 튀겼을 때 1000도와 1500도로 튀겼을 때 나눠봤으면 10분에 1000도 튀겼을 때는 87점이고 10분에 1500도 튀겼을 때는 93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나왔네요. 이 두 개를 평균하다 보니까 90점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온도와 시간에 따른 크로스되는 어떤 그런 차이를 우리가 보지 않고 단순하게 t-테스트로 2번 돌리게 되면 이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x1과 x2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쭉 보시게 되겠습니다.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게 됐죠. 자, 그래서 x1과 x2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석해 주면 됩니다. x1의 값과 x2의 값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 의미가 없고요. 온도 의미가 없고 제일 마지막에 시간과 온도에 따른 차이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을 본 것처럼 10분 튀겼을 때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10분 튀겼을 때는 1500도 튀겼을 때 맛이 높고요. 20분 튀겼을 때는 1000도로 튀겼을 때 온도가 높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간과 온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시간과 온도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해 봤다. 그리고 검증해 봤더니 10분 튀겼을 때는 오히려 1500도로 강한 온도로 튀기는 게 맛이 좋고 20분 튀겼을 때는 오히려 약한 온도로 천천히 튀겼을 때가 더 사람들이 맛이 좋다라고 나왔다.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연구 보고서를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연구 보고서 쓰는 스타일로 우리 책을 보시고 연구 보고서 쓰는 스타일로 정리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 결과,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투웨이 안오버에 대한 분석까지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 가장 평균 차이에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 실험군과 비실험군을 나눠서 그 다음에 그 전과 후의 차이를 보는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드 안오버라는 분석 기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